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오늘은 암 경험자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약간 하는데요. 청년 시리즈 같죠? 그렇죠. 네. 네. 요 전에는- 연애, 네, 맞아요. 연애, 학업, 요번에는 취업과 뭐 직장 복귀, 뭐 이쪽이죠. 그렇죠. 이 일을 한다라는 건 암 경험자이건 암 경험자가 아니건 내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이라는 것 자체, 직장이라는 건 내가 사회에서의 역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내 삶의 구심점이기도 하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정말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속감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해요. 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서 이제 안정감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암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직업이라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죠. 소속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암 경험자분들이 사회에서 내가 배제됐다, 내가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그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할 때 나는 원래 저렇게 다른 사람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나도 출근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신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외로워지고 몸은 아프고 고독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심리적으로 그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 치료 기간 동안 내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내가 남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고독감을 느끼는 거고, 그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결국에는 일상생활의 복귀, 직장으로의 복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 내가 설령 암에 걸렸었지만 내가 이 암을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뛰어들어야지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즉, 내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내가 아픈 상황이 아니라 아픈 다음에 내가 예전에 했던 일상,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인 거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그 일을 하자고. 근데 거절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 암이라는 게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잖아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맞나 뭐 틀린 건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긴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전 직장으로는 안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심리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쵸. 일상으로 돌아는 가지만 뭔가 또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에 있어 가지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네. 맞아요. 나의 상태, 내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후유 증상들이 있고, 이 후유 증상들이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피로감이라든지 약간의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무기력, 그리고 통증, 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암 치료를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상황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첫 번째로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일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지에 대한, 그게 나랑 맞는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그 직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황 배우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전 직장에서 오퍼가 왔을 때 더 이상 나한테는 그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가치, 소망, 이게 예전과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되게 지금 좋았던 게 지금의 나와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거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와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시면 게 중요하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은 많아요. 아우, 그쵸.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막상 하고 있는 역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애로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만 알고 있으면 네. 주변에서 그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못해요. 네.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복귀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암 경험자라는 거를 이제 밝히면서 소통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어주시는 직장 동료분들도 배려를 해주셔야지 차별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되죠. 생각이 딱 맞아요.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능력 자체가 낮을 것이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레짐작으로 상대방이 너는 암 환자니까 이걸 못해.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뭔가 소통을 위해서 안밍아웃을 어렵게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반응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네. 나 괜히 얘기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직장 동료는 서로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배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암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암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붙이지 말자고요. 감동했어요, 지금 이 말이. 괜찮나요? 네, 항상 막 암 경험자 배려 이런 거에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뭔가 그 풀리지 않는 뭔가 하나의 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딱 해주신 그 말씀으로 풀렸습니다. 저 이제 알겠어요. 그쵸? 네, 우리 모두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암 경험자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아니라. 고용원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암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네. 우리가 굳이 거기에 집중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